56페이지를 펴시면 여러분 우리 화학 결합이라고 딱 두 개밖에 더 배워요. 이온 결합 아니면 공유 결합이에요. 그리고 이온 결합은 누구랑 누구가 하는 거냐? 금속이랑 비금속이 하는 것이고요. 그죠? 금속은 당연히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돼서 금속이 비금속한테, 여러분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자를 잃었어. 어디다가 버려요? 아무데나 막? 비금속에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전자가 이동하여 이루어지는 결합,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 정전기적 인력을 빼먹으면 안 돼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루어지는 결합,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이온 결합 물질의 표현 방법이고, 공유 결합은 비금속끼리 하는 거잖아요. 금속 비금속이 하면 이온 결합, 비금속 비금속이 하면 공유 결합. 금속 금속끼리의 결합은 없어요, 여러분. 금속 금속끼리는 결합을 안 하기 때문에 비금속 비금속 아니면 금속 비금속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온 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무슨 상태예요? 상태를 물어보면 결정으로 나오면 안 되죠. 결정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상태를 물어보면 답이 고액기로 나와야 돼. 그죠? 이온 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무슨 상태예요? 고체. 그럼 공유 결합은? 주로 액체 또는 기체. 정리해야겠네. 자, 제가 여기 표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뭐 빈칸에 아무 데나, 이쪽이 이제 이온 결합, 이쪽이 공유 결합이라면 기본적인 얘네들의 특징 정도는 구분하셔야 돼요. 이온 결합은 결합할 때 누구와 누구에 의한 결합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뭐 결합을 시키는 힘 혹은 결합의 원동력,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돼요. 정자는 생략할 수도 있어요. 전기적 인력. 반면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 사이 전자쌍 공유죠. 그래서 얘가 공유 결합 물질인지 이온 결합 물질인지를 알려면 일단 금속이 있냐 없냐를 파악하면 되는데, 주기율표에서 누가 금속이고 누가 비금속인지 정도는 여러분 알잖아요.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으리라 믿고, 얘네들 상온에서 상태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상온이 몇 도죠? 25도? 네, 약 25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이런 온도를 상온이라 그래요. 그럼 상온에서 이온 결합은 무조건 고체예요. 공유 결합은 주로 액체 또는 기체, 고체도 있긴 있지만 드물다는 소리예요. 그럼 공유 결합 물질 중에 고체인 애는 누굴까요, 과연? 그 드물다는 걔는 이제 주로 탄소로 이루어진 애들 종류예요. 흑연이라든가, 예외는 이제 흑연이라든가, 다이아몬드, 이런 애들이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흑연 등등등. 이런 애들은 공유결합인데 고체인 굉장히 드문 애들이고, 대부분은 액체 또는 기체거든요. 자, 그러면 상온에서 상태는 뭐 이렇고요. 얘네 전기전도성이 이게 진짜 중요한데, 전기전도성, 이게 정말 핵심인데, 이온 결합 물질은 기본적으로 전기전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없는데, 이게 얘가 상온에서 고체잖아요. 당연히 고체일 땐 전기가 안 통하지만 어떻게 되면 전기가 통해요? 녹으면 통해요. 근데 이 녹았다는 의미가 두 가지의 의미가 될 수 있죠. 물에 넣어 녹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체인 이온 결합 물질을 직화, 바로 그냥 가열해가지고 녹여서 얘 자체를 액체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고체일 때는 전기전도성이 없지만 녹여 액체가 되거나 수용액이 되면 기본적으로 전기전도성이 없었던 게 생기죠. 녹으면 생겨요. 그러면 왜 고체일 때는 안 통하다가 녹으면 통하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자유전자 안 돼요. 이온 결합 물질은 자유전자가 있다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순수하게 금속일 때 얘기고요.
이온 결합 물질이 녹으면 전기가 통하는 이유는? 맞아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나눠져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원래 고체일 때 이온 결합 물질은 그림도 하나 없어. 고체일 때 이온 결합 물질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런 식으로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고체일 땐 이렇게 되다가 액체나 수용액이 되면 이게 다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양이온, 음이온이 막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얘를 녹여가지고 액체나 수용액으로 만든 다음 양이온, 음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로 만든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을 딱 해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전극을 꽂아놓고 전류를 빵 흘려준다 이거예요. 그럼 이 이온들이 어떻게 돼요? 각각의 반대되는 극으로 끌려갈 거 아닙니까?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갈 것이고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면서 각각의 반대되는 극으로 이온을 띠는 전하를 띠는 이온들이 끌려가면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이러면 전기전도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질문. 이온 결합 물질이 고체에서 전기전도성이 없는 이유는 이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OX. 아니라는 거죠. 고체에도 이온이 있어요. 이온이 있는데 못 움직이니까 전기가 안 통하는 거고요. 액체나 수용액이 되면 이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전기가 통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을 용융시켜서 전류를 흐르게 하였다. 이걸 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전자가 이동한다. OX. 녹여서 전류를 흐르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전자가 이동한다. 아니죠. 지금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고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반대 극으로 끌려갔지.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서로서로 전자를 주고받은 건 아니에요. 그죠? 전자는 이미 언제 주고받았어요? 녹이기 전에도 이온이었어요. 고체일 때도 이온이었고 이미 얘가 얘한테 전자를 줘서 이미 이온이 된 상태로 이온 결합을 한 거잖아요. 얘네 이온 결합하면서 이미 전자는 주고받았어요. 녹여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고 전자를 이때 주고받는 게 아니란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는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냐 아니냐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 전기전도성이 있어요 없어요? 얘네는 기본적으로 없어요. 고체고 액체고 기체고 수용액이거나 기본적으로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얘네는 녹이든 안 녹이든. 그리고 사실 이온결합 물질들은 잘 녹아요 물에. 근데 공유결합 물질들은 녹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잘 녹아도 전기는 안 통한다는 거죠. 공유결합은.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수용액일 때 전기 통하는 예외 있다. 기억나요? 공유결합이지만 물에 녹였을 때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는 예외가 몇 개 있는데 이건 따로 외워놔야 된다.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누구? HCl과 HF. 대부분 이제 할로젠화 수소에 해당하는 애들, 수소와 할로젠의 화합물인 애들하고 NH3까지 제가 추가로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죠. 이해돼요? 그럼 이게 문제는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 선지에 이따구로 주어진다. 이거 기억해놓고 NaCl, CuCl2, NH3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따구로 준단 말이에요. 있다. 그럼 이 선지는 맞는 선지예요? 틀린 선지예요? 틀린 선지죠. 왜냐? 얘네들은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액체에서 당연히 전기전도성이 있어요. 내가 얘 액체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그랬어요?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그랬죠. 얘네들은요. 액체는 안 돼요. 수용액만 돼요. 이 예외적인 애들은. 공유결합인데 전기전도성이 녹아서 생기는 애들은 액체는 안 되고요. 물에 녹여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액체는 안 되고 수용액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랬으면 맞는 말이에요. 더 치사하게 해주면 이렇게 줘요. 뒤에 아예 그냥 NaCl 해놓고 이렇게 붙여줘 버려요. 는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따위로 물어봐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뒤에 S가 붙으면 뭐라는 뜻이에요? 고체라는 뜻이잖아요? 이온결합 물질이지만 고체는 전기전도성 없죠. 이렇게 뒤에 붙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기전도성이 생기는 경우가 수용액. 만약에 뒤에 상태를 붙여준다면 AQ가 붙는 경우만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예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이온결합 물질 줘놓고 하나를 공유를 껴놓고선 물어보는 경우. 근데 그 중에 예외가 있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전기전도성은 제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라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자유전자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자유전자는 원래 누가 가지는 거예요? 금속이 가지는 거예요. 그죠? 금속이 전기가 잘 통하는 이유가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열전도성도 좋고 한 게. 그러면 선생님, 이온 결합에도 금속이 있지 않습니까? 요 양이온 되는 애가 금속 아닙니까? 그럼 자유전자가 있죠? 아, 물론 이 안에 자유전자가 있긴 해요. 이온 결합 물질. 하지만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녹아서 전기가 잘 통하는 이유는 저 안에 있는 자유전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녹아 전기가 통하는 이유는 이온들이 이온화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거지, 자유전자가 있어서 전기가 통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물에 대한 용해성은 별거 없어요. 제가 여기다가 하나 써드리자면, 물에 대한, 물에 잘 녹냐 안 녹냐는 소리죠. 용해성. 당연히 이온 결합 물질은 대부분 잘 녹아요. 사실 100% 잘 녹진 않아요. 이온 결합 물질 중에서도 물에 안 녹는 애들이 있긴 해요. 걔네들을 우리가 중학교 때 따로 배웠잖아요. 앙금이라고. 앙금은 이온 결합 물질이지만 물에 안 녹는 특이한 한 1%의 애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요 통합과학에는 앙금이 안 나온단 말이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대부분 잘 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공유결합 물질은 책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대부분 잘 녹지 않지만 녹는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녹는 게 더 많은가 봐요. 근데 보통은 이제 녹는 애도 있고 안 녹는 애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설탕은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물에 잘 녹잖아요. 그죠? 근데 뭐 나프탈렌이나 이런 애들은 공유결합이면서 또 물에 안 녹고요. 그래서 얘는 분자마다 좀 달라요. 누구는 녹고 누구는 안 녹냐? 이것까지는 이제 화학의 영역이니까 그냥 분자마다 다르다 정도까지만 기억해 두시고, 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바로 녹는 점, 끓는 점이에요. 이 녹는 점, 끓는 점은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이온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고체잖아요.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 액체 아니면 기체잖아요.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 중 누가 전체적으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는 소리예요? 이온이 높다는 얘기죠. 상온에서 고체란 얘기는 상온에서 아직 못 녹았다는 얘기잖아요. 얘네가 높은 편이고요. 공유결합 물질들이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비교적 낮다는 이온결합 물질에 비해서 낮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온결합 물질이 공유결합 물질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왜 얘네가 녹는 점이 높은 거예요? 이온결합 물질이. 자,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인력이 세서요? 이게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온결합 물질이 공유결합 물질보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 아, 이온 결합력이 공유 결합력보다 세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잘 보세요. 이온 결합 물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얘네는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잘 보시면 얘네들 이 사이사이가 다 이온 결합이에요. 이 사이사이가. 그래서 여기에 요 양이온 하나 주변에 음이온이 쫙 둘러싸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사이사이에 이온 결합. 제가 단면에 그려서 그렇지 앞뒤도 다 음이온으로 막혀 있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하나의 음이온 주변에는 또 다 양이온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런 형태. 이게 다 이온 결합이거든요. 얘네 녹이려면 이거 다 끊어줘야 돼요, 이온 결합.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 예를 들어 물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물이에요. 얼음이라고 칩시다. 얼음, 고체 상태 기준. 그러면 이 물 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해가지고 얼음으로 있었는데 내가 이거 녹여서 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디를 끊어야 되냐고요. 어디를 끊어야 물이 돼요. 공유결합을 끊는 거예요. 공유결합은 여기잖아요. 여기 산소와 수소의 결합 부분. 내가 얼음을 녹여서 물 만드는데 산소와 수소의 결합을 끊어서 산소 따로 수소 따로 이렇게 끊어져요? 얼음 녹여서 물 만들면?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를 끊는 거예요? 여기를 끊는 거예요. 여기를. 얼음을 물 만들 때는. 맞죠? 근데 이 결합이 공유결합이에요? 이 점선으로 표시한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결합이에요? 이 점선으로 표시한 결합은 물 분자
분자와 다른 물 분자 사이의 결합. 이거 분자 간의 결합이에요. 우리가 이 분자 간의 결합을 이름을 따로 배우진 않았어요. 우리는 이온 결합, 공유 결합만 배웠지 분자 사이에 땡기는 이 결합을 이름을 따로 배우진 않았으니 그냥 분자 간의 결합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문제는 이 분자 간의 결합은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보다 결합력이 훨씬 약하다는 거예요. 끊기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진짜로 이온 결합을 다 끊어야 녹지만 공유 결합 물질은 분자 간의 결합만 끊어도 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이온 결합 물질은 녹는 점이 높고 공유 결합 물질은 녹는 점이 낮아. 이온 결합력이 공유 결합력보다 세다! 라고 말할 수가 있냐고요. 내가 애초에 공유 결합을 끊은 게 아닌데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공유 결합력과 이온 결합력 중에 누가 세냐를 지금 여기서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예요. 이건 녹는 점으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녹인다고 해서 공유 결합을 끊는 게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공유 결합 물질이 이온 결합 물질보다 녹는 점이 낮은 이유는 분자 간의 결합력이 약해서 그런 거지 공유 결합력이 이온 결합력보다 약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거 조심하셔야 돼. 어쨌든 요런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얘네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제 존재 형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냐 안 하냐, 더 쉬운 말로 하면 분자로 존재하냐 안 하냐죠. 얘네는 분자로 존재를 합니다. 그죠? 분자도 결정이라는 말을 붙일 때가 있어요. 분자 결정 그러면 분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은 이온 결정 이렇게 표현하죠. 이 분자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 통합과학에서는 분자 결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얘는 그냥 분자, 얘는 그냥 결정 이렇게만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선지에 이온 결합 물질은 결정으로 존재한다 하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대부분 통합과학에서 90%는 결정은 이온 결정을 의미해요. 원래 화학에서는 좀 구분을 하거든요. 통합과학에서는 구분 안 하고 그냥 결정하면 이온 결합 물질, 분자하면 그냥 분자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NaCl 이런 거 써놓고선 NaCl, H2O 제가 두 개를 비교하겠습니다. 자, NaCl은 나트륨 이온 한 개와 염화 이온 한 개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물질이다. OX. 아니라는 거죠. 한 개 결합해서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 둘이 딱 독립적으로 다녀? 아니에요. 한 개 결합한다는 건 한 개 결합해서 둘이서만 다닌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어떻게 표현해야 돼? 1대1의 개수 B로 결합한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럼 H2O를 보고 이제 질문해 볼게요. H2O는 수소와 산소의 결합 개수비가 2대1인 물질이다. OX. 수소와 산소가 2대1의 개수비로 결합한 물질. 이건 맞는 거죠. 얘는 수소 2개, 산소 하나 결합했다 해도 되고 수소와 산소가 2대1의 개수비로 결합했다 해도 되는 거예요. 2개 하나 결합한 게 2대1의 개수비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알겠죠? 얘는 진짜로 2개 하나라고 해도 되고 2대1의 개수비라 해도 되지만 이온 결합 물질은 1대1의 개수비라고 해야지 한 개 결합했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이를 알겠습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덩어리가 모여서 다니니까. 오케이. 요렇게 이게 이렇게 비교하니까 되게 쉬운 것 같죠? 선지에 나오면 이제 해설이 복잡해져요. 잘 보셔야 돼요. 한 개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개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그림 그려줘 놓고 이렇게도 물어본다니까요. 그 이온 결합 물질은 하나의 양이온 주변을 음이온들 여러 개가 둘러싸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양이온 주변에 음이온이 둘러싸고 있고 음이온 주변에 양이온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예요. 이온 결합 자체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온 결합 물질의 또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상온에서 고체잖아요. 고체는 고체인데 힘을 주면 어떻게 돼요? 쉽게 부서지는 거 알죠? 쟤 왜 쉽게 부서지냐고 물어보면 이게 밀려서 힘을 주면 윗칸과 아래칸이 살짝 밀리면서 풀마 마풀이 마주보던 게 마마 풀풀 이렇게 같은 애끼리 마주보게 된다고요. 한 칸씩 밀리면. 그럼 반발력에 의해서 쪼개지잖아요. 이온 결합 물질은 힘을 주면 쉽게 부서진다.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이 쉽게 녹는다랑은 다른 의미죠. 이온 결합 물질은 녹는 점이 높아요. 가열해서 녹이려면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힘을 주면 쉽게 부서지게 할 수 있어요. 녹는다와 부서진다가 다른 의미인 거 아시죠? 요거 좀 구분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림을 나중에 보면 왜 그림이 없을까?
요런 형태인데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이렇게 전원 연결해서 수용액이나 액체 만들어갖고 전류 흘려주는 그림 나올 때 양이온, 음이온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전하를 띤 애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띤 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림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전류가 흐르는 거고 얘처럼 녹아도 전류가 안 통하는 이런 애들은 지금 여기에 풀마 전하 표시가 없죠? 이거 공유결합 물질이란 뜻이죠? 얘는 뭐예요 그럼 이건? 이온이 아니고 이거 중성 분자. 당연히 분자는 중성이지요. 근데 어쨌든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라는 의미로 중성 분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녹았을 때 풀마, 전하를 띠는 입자가 돌아다니고 있으면 전류가 흐르는 것이고요. 녹아서 알갱이가 생기긴 했는데 이 알갱이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 알갱이면 녹아도 전류가 안 흐르는 것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거 그림 보고 이게 어떤 결합 물질인지 이해하셔야 되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황산구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섞어놓고 누가 공유결합이고 이온결합인지 전기전도성으로 비교하는 이런 거 줄 때 솔직히 이온결합은 쉬워요. 나트륨, 칼슘, 구리 누가 봐도 금속이잖아. 금속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이온결합이잖아요. 문제는 공유결합 물질이 자 설탕포도당이 공유결합 물질이다 뭐 이 정도까지는 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뭐 나프탈렌 막 처음 보는 애들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화학식을 주면 그나마 친절해요. 왜냐면 얘네들 다 화학식을 써보면 전부 C와 H와 O로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나 비금속이니까 처음 보는 애라 해도 아 금속이 하나도 없네 저 공유결합 물질이구나 이게 감이 와요. 문제는 이런 걸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냥 이름만 떨렁 줘놓고 뭐 탄산수 나트륨 이런 식으로 이름만 떨렁 줘놓고 화학식을 안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나프탈렌 이렇게 했어. 근데 화학식이 없어. 내가 나프탈렌 화학식을 모르겠는데 이게 이온결합 물질이야 공유결합 물질이야 이렇게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답이 없어요. 이거는 학습지와 교과서에 있는 예시 물질은 그냥 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학습지와 교과서에 예시가 있는데 화학식을 안 주고 그걸 문제에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 정도까지는 이게 이온결합 물질인지 공유결합 물질인지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다 외울 순 없어요.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와 있는 거 정도는 외우자. 이렇게 줬을 때 아 이게 공유결합 물질이구나 요 정도는 녹말 이런 거 준단 말이에요. 녹말이 이온결합인지 공유결합인지 모르겠다 이거야. 외워야 돼요. 학습지에 있으면. 알겠죠? 시까지는 안 외워도 얘가 무슨 결합 물질인지 정도는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가끔 가다가 서술형에 그림 그리라는 서술형을 내는 학교가 있어요. 이거 막 이중결합, 삼중결합, 공유결합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 그림 그리라 그러면 그릴 수 있죠? 결합하는 그림. 진짜 그리라고 내는 학교들이 있어요. 서술형 풀어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공유결합은 이런 식으로 공유전자쌍 개수 맞춰갖고 가장 바깥쪽에 8개 채워지도록 그리시고 이온결합 그릴 때는 이거 대괄호 해주셔야 되는 거 알죠? 대괄호 하고 플러스 몇 마이너스 몇 표시한 다음에 풀마 더해서 0 나오도록 그려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냥 나와 있어서 제가 짚어드리고 가는데 몇 페이지더라? 73페이지인데 이거 그림 그냥 이거 보셔도 돼요. 여러분. 이거 보고 대답해봐요. 이 A는 누구예요? Li 플러스죠. 거기까지는 알겠죠? 그럼 이 뒤에 BC 마이너스는 뭐예요 대체? 이거 OH 마이너스인데 얘가 OH 마이너스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그림만 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공유결합 이것 중에 자 얘가 수소인 건 알겠다 이거예요. 공유전자쌍 요거 전자 2개 중에 하나만 원래 자기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얘 거란 얘긴데 그럼 얘가 꼭 17쪽인 것 같은데 왜 이게 OH 마이너스냐 이거죠. 간혹 이렇게 문제에 나올 때가 있는데 제가 원리는 아마 통합과학에서 묻진 않을 거예요. 혹시 그림에 나올까봐. 산소가 원래 원자과 전자가 6개잖아요. 여기에 수소를 하나 공유해요. 원래는 수소 2개 공유해서 H2O 되면 딱 좋겠지만 하나밖에 공유를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산소는 2개가 채워졌는데 수소는 2개가 채워졌는데 산소는 지금 하나가 모자란 상태잖아요. 그럼 나도 8개 채우고 싶어. 어떻게 하나? 하나를 얻어와요. 그래서 하나 얻으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띄는 음이온 되는 거죠. 전자 하나 얻으면 일가 음이온이잖아요. 요 하나 얻어온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가 음이온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원래는 산소가 두 개 공유 결합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공유하고 하나는 얻어온 형태. 일반적으로는 공유를 두 개 하든지 아니면 둘 다 얻어서 이 마이너스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다는 거야. 하나는 공유하고 하나는 얻어오는. 그래서 혹시라도 이따위의 그림이 나오면 이거 OH-다.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응?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 정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뭐 별게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66페이지 여기 맨 밑에 보면 질소, 메테인. 솔직히 이 정도는 다 공유결합인지 알지만 설탕, 에탄올 화학식 안 주면 이게 공유결합 물질인지 이온결합 물질인지 내가 외울 거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거 정도는 좀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런 거 막 이용하는 예시도 간혹 낼 수 있어요. 하여튼 학습지에 있는 건 싸그리 암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뭐 학습지 이런 거 한번 짚어드리겠지만 이온결합 물질 화학식 정도 쓸 줄 알죠? 진짜 치사하게 나오면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 중 제대로 쓴 걸 고르시오. 이따위로 낼 때도 있어요. 정말. 특히 수험고는 이런 치사한 거 잘 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 자 이온결합인지 공유결합인지 알려주지도 않아. 예를 들어 얘하고 얘가 결합하여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하려고 한다. 화학식을 어떻게 써요? 할 수 있죠. 이게 이온 결합이니까 얘 3풀인 거 알죠? 3가 양이온? 얘 2만 거 알죠? 크로스 해가지고 무조건 양이온 먼저 쓰셔야 되는 거 알죠? Al2O3.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한번 써볼래요? 질산 칼슘. 이거 화학식을 한번 써볼래요. 질산 칼슘. 이거 어떻게 쓰고요? CA 일단 칼슘이니까 CA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질산 어떻게 써요? 질산 NO3 여러분 금속이 들어갔으니 일단 이온 결합이고 그러면 이온 전하량을 아셔야 되잖아요. 칼슘이 2풀 얘가 마이너스 질산이온이 NO3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다 외웠잖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결합시키면 식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크로스잖아요. 그리고 양이온 먼저 쓰잖아요. 그럼 CA 1은 생략 NO3 2를 그냥 붙여요? 32처럼 되잖아요. 괄호. 알죠? 다원자 이온의 이름 붙일 때는 괄호 치셔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본다니까요. 제대로 된 화학식을 고르시오. 이딴 거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제대로 된 화학식을 고르려면 기본적으로 이온 전하량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진짜 네요. 얼마나 치사한지 알아요? 좋아요. 이온 전하량 정도는 암기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제설제. 이거 제설제가 이제 대부분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는데 제설제가 뭐 하는 물질이에요? 눈 녹일 때 쓰는 거잖아요. 제설제 주성분이 뭐게요? 염화칼슘. 이 제설제의 주성분이 염화칼슘인데 염화칼슘을 화학식으로 쓰면 CaCl2예요. CaCl2. 그러면 이게 누가 봐도 이온결합 물질이잖아요.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그럼 얘를 뿌리면 눈이 얼지 않는 거잖아요. 왜 안 오는 거예요? 얘를 뿌리면 왜 안 얼어요? 녹는 점이 낮아져서 좋아요. 이온결합 물질을 녹이면요. 얘가 이온화를 하면서 CaE+와 Cl 마이너스 물론 이제 여기까지 쓰셔야겠지만 이렇게 이온화를 해서 물속에 녹잖아요. 물에 이온이 생기는 순간 어는 점이 낮아져요. 원래는 물이 0도에서 얼어야 되지만 이온이 들어가면 어는 점이 낮아지면서 영하 10도, 20도가 돼도 잘 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얼음이 얼지 않게 만드는 게 제설제인데 그럼 제설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가? 일단 잘 녹아야겠죠. 물 같은데. 물에 녹아서 물의 어는 점을 낮출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일반적으로 쓰는 이 염화칼슘이라는 제설제는 사실 환경을 오염시켜요. 얘를 많이 쓰면 자동차가 쉽게 녹슬기도 하고 환경에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를 예를 들어 개발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문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친환경 제설제를 개발하려고 할 때 이 제설제가 가져야 되는
특징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르고 옳은 것은. 그러면 제설제니까 일단 녹아서 우리 어느 점을 낮추는 성질은 갖고 있어야 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되고 이런 조건을 가지는 물질들이 친환경 제설제 갈 수 있겠다.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온결합 물질이구나. 제설제도. 요 정도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빵소다는 뭐예요? 이것도 교과서에 가끔 나오거든요. 제빵소다. 성분이 뭐예요? 이름.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나트륨이거든요. 제빵소다 하면 탄산소 나트륨이에요. 베이킹소다라고도 하고 제빵소다라고도 하는데 탄산수소 나트륨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도대체 이온결합 물질이겠어요? 공유결합 물질이겠어요? 이온결합 물질. 일단 나트륨이 금속이니까 이온결합 물질일 거라는 예상은 되죠. 화학식으로 어떻게 써요? 탄산수 나트륨. 이거 어떻게 쓸 거예요? Na 일단 들어가 좋아요. CA 자 HCO3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탄산 나트륨이었으면 그냥 탄산 나트륨이었으면 어떻게 써요? 탄산 나트륨이었으면 NaCO3예요 그냥? 아니죠. 나트륨이 Na 플러스고 탄산 이온이 CO3 E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얘네를 만약에 그대로 조합하면 Na2CO3가 돼야 돼요. 이러면 탄산 나트륨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탄산 수소 나트륨이잖아요. 얘는요 Na 플러스하고 HCO3 마이너스라는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에요. CO3 E 마이너스는 탄산 이온이잖아요. 얘는 탄산 수소 이온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탄산 이온.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저 탄산 수소 나트륨이 우리가 말하는 제빵소다. 빵 만들 때 넣는 이온 결합 물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아, 좋아요.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별거 없어요. 이런 그림 보고 한번 대답해봐요. 뭘 표현한 그림인 것 같아요? 가는. 누가 봐도 이온결합 물질. 나는. 공유결합 물질. 분자죠, 분자.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지만 풀맛 표시가 없으면 쟤는 분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분자로 존재하니까 공유결합 물질인 거예요.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고 그 외에는 뭐 별거 없으실 거예요. 여기 최고 수준은 조금 이따 풀어볼 거고 74페이지에 일단 요거. 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거 1번 산소, 두 번째 규소, 세 번째 알루미늄, 네 번째 철. 여기까지 외워주시면 너무 좋고요. 안 돼도 1, 2, 3번 정도는 외워주는 게 좋고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거 철, 산소, 규소까지는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거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요 정도까지 외워주시면 좋고 안 돼도 앞에서 두 개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인지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인지 잘 보시고요. 그럼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과 지구에 가장 많은 물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핵에 무거운 철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혹은 핵에는 무거운 철이 많고 지각과 멘틀에는 가벼운 산소와 규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제일 좋겠고요. 지각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이 이제 규산형 광물인데 우리 지각은 돌로 이루어져 있어요. 돌을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암석이거든요. 지각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암석은 다시 광물이 모여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물이 돌멩이를 이루는 작은 알갱이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광물이 막 모여서 뭉치면 암석이 되는 거고 암석이 막 이렇게 모이면 지각을 형성하는 건데 광물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수천 개가 돼요. 이걸 우리가 다 배울 순 없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광물 몇 가지, 이제 그걸 조합 광물이라 하는데 이름까지는 모르더라도 이 광물의 대부분이 지각에 있는 광물의 대부분이
당연히 여기 이제 지각 기준이니까. 지각에 있는 광물의 대부분이 규산염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규산염으로 이루어진 광물을 우리가 규산염 광물이라 하잖아요. 규산염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건 뭐라고 불러요? 규산염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광물도 있어요. 양이 적지만. 비규산염 광물이라 그래요. 근데 지각 기준으로 규산염 광물이 92%예요. 그럼 비규산염 광물이 8%잖아요. 규산염 광물이 너무 많아서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럼 비규산염 광물을 외워두시는 게 빠르다는 거죠. 규산염 광물 이렇게 예시 몇 개 주고 거기에 비규산염 광물 하나를 끼워 넣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들은 주성분이 산소와 교소다. 이따구로 준단 말이에요. 그럼 비규산염 광물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 중에 하나가 혹은 석회암, 혹은 탄산칼슘이라고도 표현하고, 혹은 탄산염이라고도 표현하고, 화학식으로 하면 CaCO3. 얘가 대표적인 비규산염 광물이에요. 석회석. 화학식이 CaCO3인데 SI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얘 비규산염 광물이고. 그 다음 또 비규산염 광물 중에 하나가 이제 석탄. 석탄의 주성분이 뭐예요? 그냥 얘 탄소 덩어리잖아요. 대표적인 비규산염 광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금속들, 철, 금, 은 이런 애들 있죠? 광물이지만 비규산염이죠. 금속으로 이루어진 애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이 비규산염 광물에 속한다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가 규산염 광물에 막 각성석, 감람석 이런 거 배우잖아요. 걔네 다 규산염이고요. 비규산염에는 거의 요 셋 중에 하나. 제일 많이 끼워 넣어가지고 함정으로 나오는 애 중에 하나가 석회석이, 석탄 이런 애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규산염이 아니다로 외워두시는 게 빠르고. 그럼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는 것은 산소 몇 개, 규소 몇 개? 산소가 하나요? 규소가 하나죠. 규소 하나에 산소 몇 개 붙은? 4개 붙은 애를 우리가 규산염 사면체를 하잖아요. 자, 규산염 사면체는 전하를 띈다. OX. 무슨 전하 띄어요? 규산염 사면체. 음전하. 그죠? 규산염 사면체 자체가 마이너스를 띄어요. 그럼 자기가 마이너스를 띄니까 마치 누구처럼 행동하냐? 규산염 사면체 자체가 음이온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가 음이온이니까 누구랑 결합하는 걸 좋아하냐? 양이온들. 근데 누구들이 대부분 양이온이야? 금속이 양이온 아니에요?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는 주로 금속이랑 결합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자, 그러면 이 규산염 사면체가 이렇게 생겼는데 규소 하나에 산소 4개 결합한 형태잖아요. 요 규산염 사면체 한 개 기준 규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은 무슨 결합입니까, 이거? 공유결합이죠? 규소와 산소 사이에 이루어진 결합은 공유결합이에요. 규산염 사면체 자체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이 규산염 사면체는 마치 지가 음이온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자기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면서 얘 전체적으로는 음이온인 것처럼 행동해서 다른 양이온과 결합을 잘한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 규산염 사면체들이 모여서 광물이 되는데 규산염 사면체가 여러 개 뭉쳐서 된 돌. 지금 산소 사이에 공유는 하나도 없죠. 이게 독립형이잖아요. 그럼 단사슬은 규산염 사면체에서 요 산소를 요렇게 공유해갖고 한 줄로 연결된 거 아닙니까? 자, 단사슬 구조에서 이 규산염 사면체들은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었다. OX. 이거 공유결합이라고 해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 공유결합은 무엇을 공유해야 공유결합이에요? 전자쌍을 공유해야 공유결합이죠. 얘네는 전자쌍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공유해요? 산소를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규산염 사면체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게 맞아요. 근데 규산염 사면체들이 연결돼서 막 단사슬 되고 복사슬 되고 할 때는 산소를 공유하는 거잖아. 이건 산소를 공유하여 연결되는 거지 공유결합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알겠죠? 공유결합이랑은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면 독립형에서 이제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으로 가면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수는 늘잖아요. 망상 구조는 모든 산소를 다 옆에 놈이랑 공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공유하는 산소수는 늘어요. 공유 산소수가 늘면 결합력이 세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세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결합력이 강해져요. 결합력이 강해지면 이게
잘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우리가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죠? 풍화에 강하다고 하죠. 잘 부서지지 않는다. 망상 쪽으로 갈수록 풍화에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 규소 한 개당 결합한 산소수. 이거는 감소하는 거죠. 공유하는 산소수가 늘어. 그러면 내가 이 얘기 해줬잖아요. 독립형 구조는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려야 돼? 규소 위에서 내려다보면 규소가 하나에 산소가 이렇게 4개 붙어있는 형태인데, 독립형은 하나의 규소가 4개의 산소를 그냥 자기 혼자 다 쓰는 거예요. 옆에 놈이랑 하나도 공유 안 하니 규소 하나당 산소 4개가 붙은 형태지만, 만약에 이게 반사슬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합하면서 이 산소를 옆에 놈이랑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 얘도 이런 식으로 되면서 또 이 산소를 옆에 놈이랑 같이 써요. 그러면 이 규산염 3연체 기준, 규소 하나당 산소가 하나, 둘 해놓고 이 산소는 100% 내게 아니잖아요. 옆에 놈이랑 나눠서 쓰잖아요. 옆에 놈이랑 같이 쓰는 산소는 절반만 내 걸로 보죠. 0.5개. 이것도 0.5개. 그래서 하나, 둘, 3개의 산소가 결합한 걸로 보는 거예요. 독립형 같은 경우는 규소 하나당 산소 4개가 내 거지만, 단사슬은 규소 하나당 산소가 3개만 내 거가 되고, 공유하는 산소수가 늘어날수록 규소 하나당 산소수는 줄어드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규소 하나당 산소수가 줄는데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과학에서 뭐시기, 당 뭐시기 이거 많이 했죠. 이게 무슨 의미다? 당자가 붙은 애를 분모로 집어넣으라는 뜻이다. 이거 분의 이거를 의미할 때 우리말로 풀었으면, 문장으로 풀었으면 저런 표현이 된다. 과학에서 기억납니까? 당자 붙는 애가 항상 분모거든요. 그래서 규소 하나당 결합한 산소수라고 했을 때 이 규소 한 개를 분모, 결합한 산소수를 분자로 넣으셔서 얘를 분수꼴로 표현하면 규소 한 개 분의 산소 이렇게 돼요. 규소수 분의 산소수, 규소 한 개 당 결합한 산소수,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나 아니면 분수로 이렇게 표현하나 규소 하나 당 결합한 산소수랑 같은 말이구나 이게. 즉 망상 쪽으로 갈수록 이 값이 줄어드는 건데, 이제 치사하게 주면 어떻게 돼요? 분자분모를 바꿔 산소수 분의 규소수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규소 하나당 결합한 산소수는 감소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망상으로 갈수록 산소 하나당 결합한 규소수는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분모에 붙은 애가 뭐 하나 당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잘 보세요. 분수꼴로 잘 물어보니까. 알겠죠? 요 의미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얘네들 예시 광물 정도는 외우죠. 독립형 구조의 대표적인 예시가 누구예요? 감람석, 그 다음 단사슬이 휘석, 복사슬, 각섬석, 판상의 흑운모, 망상의 석영장석. 자, 이 중에 쪼개지는 광물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쪼개지는 거랑 깨지는 거의 차이를 알아요? 깨지는 거는 땅 망치로 쳤을 때 그냥 와장창 깨지는 것이고, 쪼개지는 건 일정한 모양대로 이렇게 갈라지는 애들을 쪼개진다고 하잖아요. 쪼개지는 걸 고르는 게 어려우면 깨지는 거 골라볼래요? 석영. 맞아요. 여기서 제일 양쪽 끝에 있는 요 놈과 요 놈은 깨져요. 그리고 나머지가 쪼개지거든요. 쪼개짐. 근데 양 끝은 깨지는데 망상구조의 장성만 예외적으로 쪼개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양 끝은 깨지고 가운데는 쪼개지는데 이쪽엔 장성만 유일하게 쪼개진다. 이렇게 예외로 외워두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양쪽 끝은 주로 깨지고 가운데 놈은 쪼개질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 이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선지로. 왜 양 끝은 깨질까요? 차이가 뭐죠? 자, 봐봐요. 단사슬을 제가 한번 예시로 들어봅시다. 단사슬 구조인 애는 공유하는 산소가 있고
공유 안 하는 산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산소를 공유하는 부분은 너랑 나랑 산소를 같이 쓰니까 결합력이 센 거예요. 근데 산소를 공유하지 않는 부분은 그냥 붙어만 있을 뿐 공유하는 산소가 없으니 결합력이 약한 거란 말이죠. 즉 산소를 공유하는 산소가 있고 안 하는 산소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애들은요, 산소를 공유하는 부분은 결합력이 센 거고 안 하는 부분은 결합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을 빵 줬을 때 어느 쪽을 따라서 주로, 그죠? 약한 부분만 따라서 얘가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한 부분만 따라서 갈라지다 보니 일정한 모양으로 쪼개지는 형태가 돼요. 근데 얘는 하나도 공유를 안 하잖아요. 그럼 어디나 결합력이 다 똑같이 약하다는 얘기죠. 얘는 100% 다 공유하잖아요. 어디나 결합력이 똑같이 세다는 얘기죠. 약한 데와 센 데가 나눠져 있어야 한쪽으로 약한 쪽을 따라서 쪼개질 텐데 다 약하거나 다 세, 결합력의 차이가 없어, 이러면 그냥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왜 가운데 놈들은 쪼개지는데 양 끝은 주로 깨지는가? 결합력에 공유하는 산소가 있고 없고 이 결합력이 약한 곳과 강한 곳이 같이 있으면 쪼개지고요. 그게 아니면 깨져요. 차이점 알겠죠? 요렇게. 산소를 공유하는 부분은 결합력이 세고 공유하지 않는 부분은 약하다. 센 부분과 약한 부분이 둘 다 있으면 약한 쪽을 따라 쪼개지고 아니면 그냥 다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게 예시를 이렇게 들어서 그렇지 광물의 결합 구조가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실은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장석은 이거보다 좀 더 결합 구조가 약간 다른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예외다 그냥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배운 요 애들 있잖아요. 감남석, 희석, 각성석, 흑, 뭐 얘네 6개 기준으로 색깔이 밝은 광물을 전부 골라봐요. 그죠? 얘네들은 색이 밝아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다 색깔이 어둡단 말이에요. 석영하고 장석만 색이 밝거든요. 그러면 색깔이 어둡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자, 감남석을 이렇게 예시로 줘놓고 감남석은 금속 원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OX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감남석은 금속 원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얘네 다 규산염이죠. 기본적으로 다 규산염이잖아요. 그래서 다 SiO를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그건 다 똑같은데 색깔이 밝은 애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거의 100% 규산염으로만 돼 있는, 제가 아까 규산염 4면체는 전하를 띠기 때문에 꼭 음이온처럼 행동해서 다른 양이온들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색깔이 밝은 애들은 거의 규산염 4면체로만 이루어진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그 것들이 껴있지 않다는 얘기죠. 규소와 산소로만 거의 이루어져 있으면 색깔이 밝아요. 근데 얘네들이 음이온처럼 행동해서 금속 양이온과 결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애들이 색이 어두워져요. 금속이 보통 색깔이 어둡거든. 그러면 석영과 장석은 금속을 많이 포함 안 하지만 여기에 색깔이 어두운 애들은 규산염 4면체 기준으로 금속도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죠. 양이온으로 행동하는. 그래서 어두운 애들일수록 규산염 4면체 플러스 금속 양이온을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색이 금속 때문에 어두워져요. 반면 요 밝은 애들은 거의 대부분 규산염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금속이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금속을 많이 가지면 색이 어둡다.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 색깔까지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 혹시 석영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석영 맞아요. 수정. 그 자수정이 원래 석영의 일종인데 이렇게 육각 기둥이라고 하나? 육각 기둥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위가 이렇게 뾰족해갖고 원래는 색이 무색 투명인데 여기 안에 뭔가가 들어가서 보라색이나 이런 색을 띠게 되면 우리가 그걸 자수정이라고 해갖고 석영 중에서도 보석 같은 걸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장식용으로. 그래서 석영은 이렇게 보시면 육각 기둥으로 생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흑음모는 얇은 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육각판이거든요. 육각판.
무슨 얘기냐면 흑음모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육각형 모양의 이런 판인데 왜 판이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갖다가 통통통 망치 같은 걸로 치면 이게 육각 얇은 양파 껍데기 벗기듯이 판 얇게 이렇게 하나씩 갈라져요. 판에 이렇게 한 칸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판상이잖아요. 요 같은 판에 있는 애들은 산소를 공유해서 결합력이 세지만 윗판과 아래판은 지금 공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치면 육각판 요 모양으로 얇게 애가 이렇게 한 장씩 벗겨져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걸 육각판 모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모양이 되게 특징적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아요. 육각 기둥 모양으로 생긴 석영, 육각 판 모양으로 생긴 흑은모, 얘네들은 좀 특이한 형태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규산형 광물의 색깔. 어두운 색을 띠는 광물은 철과 마그네슘, 다 금속들 아닙니까? 이러한 금속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철, 마그네슘이 제일 많아요. 좋습니다. 여기 됐죠? 간단하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기를 조금 나갈 건데, 왜요? 여기까지만 좀 정리하고 끝내자면, 여러분 이 탄소 화합물의 다른 이름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를 복수를 안 해줬네. 잠시. 학교에 따라 탄소의 결합 형태를 학습지에 준 학교도 있어요. 탄소가 몇 개까지 공유결합 가능한 거. 4개까지 공유결합 가능하고 탄소는 다른 탄소와 이렇게 쭉 연결되기 쉬운 거 알죠? 그래서 탄소는 되게 여러 개까지 연결이 돼서 엄청 큰 분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수소도 붙고 산소도 붙고 뭐 여러 가지 붙으면 이제 탄소 화합물이라 하는 것이죠. 그거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거 무슨 우주 할 때 인간 할 때 저래서 다 알려줬어요. 이거요? 네. 그래서 얘 이렇게 길게 계속 연결되면 우리가 이걸 무슨 모양이라 그래요? 사슬 모양이라 그러고요. 탄소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다가 중간에 이렇게 삐져나가서 가지를 치면 이거를 가지 모양 혹은 가지 달린 사슬 모양이라 그래요. 가지 달린 사슬. 이렇게 쌓이시 젠장. 가지 달린 사슬 모양. 줄여서 가지 모양이에요. 나뭇가지의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뻗어나갔다는 의미고 한 줄로만 연결되면 그냥 사슬, 한 줄로 연결되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여기 이거 빼먹었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탄소는 짝대기 4개를 만족해야 됩니다. 탄소 하나당 4개까지 결합을 해야 되고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와서 붙을 수 있고 여기에 뭐가 와서 붙냐, 하나만 종류가 바뀌어도 다른 물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탄소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 얘네는 이렇게 이런 모양도 낼 수 있어요. 알죠? 고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고리가 됐어. 그럼 4개까지 공유결합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2개씩 더 붙이면 뭐 여기도 여러 가지 와서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 고리 모양입니다. 고리 모양. 그리고 탄소는 지들끼리 이중결합도 잘 되는 거 알죠? 그러면 4개까지 채워야 되니까 이렇게. 3중결합도 해요. 그럼 4개까지 채우면 되니까 이렇게. 탄소는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의 결합이 가능해서 다양한 탄소 화합물을 만들 수 있어. 만약에 배웠으면 이렇게 사슬, 가지, 고리, 이중, 삼중 이런 거 줄 수 있고 간혹 그림 그려놓고 제대로 못 그린 걸 고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탄소 주변의 짝대기 4개 만족하는지만 세보시면 돼요. 4개 넘거나 안 되면 잘못 그린 그림이에요. 얘네들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게 와 붙으면 탄소 화합물, 다른 말로 하면 유기물이라 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 보이네. 공유결합하여 사슬, 고리, 가지 모양 등 다양한 구조를 이룬다고 써 있어요. 얘네가 유기물이고, 그러면 이거의 반대말은 이제 무기물이지 않겠습니까? 무기물은 탄소가 없거나 있어도 하나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CO2는 탄소 하나 있지만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안 합니다. 그죠? 무기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기물과 무기물이 구분이 잘 안 된다 싶으시면 유기물은 무조건 C하고 H까지는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탄소가 주지만 수소는 필수예요. 필수. 거의 여기에 이제 산소도 붙고 질소도 붙고 막 하는 거고, 무기물은 탄소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탄소만 있고 수소는 없이 탄소 하나 정도만 있는, 이러면 이제 무기물이거든요. 유기물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단지는 먹으면 에너지를 낼 수 있잖아요. 걔네가 유기물이라서 그래요. 반면 무기물은 에너지를 매우 적게 갖고 있어요. 무기물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물. 물 마시면 에너지 나요? 물 칼로리 빵이잖아요. 그죠? 무기물은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유기물은 에너지가 있고 무기물은 에너지가 없는데 우리 몸 안에는 유기물도 있고 무기물도 있어요. 그죠? 우리 몸을 이루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물질은 물. 유기물이에요, 무기물이에요? 무기물이죠. 우리 몸을 이루는 물질 중에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사실 무기물이에요. 물. 그럼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 물질이잖아요. 원소 말고 물질. 원소를 물었으면 산소, 탄소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만 물질을 물었으면 1번이 물, 2번이 단백질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물은 무기물이지만 두 번째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단백질은 유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유기물들만 여기서는 좀 배우는 거죠. 무기물 빼고. 그래서 얘가 단백질. 여기가 지질. 그리고 얘가 지질 아니구나. 핵산이구나. 핵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이 유기물 중에선 제일 많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기물 중에선 얘가 제일 많다. 전체에서는 두 번째로 많고. 얘네들 다 보세요. 탄소, 수소, 산소는 일단 기본이잖아요. 탄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CH5는 기본이고 거기에 이제 뭐가 추가로 좀 더 붙냐 안 붙냐의 차이일 뿐. 탄소 화합물들은 CH5가 기본인데 얘네들 단위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 뭐예요? 아미노산이죠. 여러분 원소가 큰 거예요? 단위체가 큰 거예요? 단위체가 큰 거예요. 원소가 모여서 단위체가 되고 단위체가 또 모여서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원소가 모여서 단위체가 되고 단위체가 또 모여서 더 큰 단백질, 지질이 되잖아요. 이 단위체들이 또 모여있는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도 불러요? 중합체라고도 불러요. 원소가 모이면 단위체, 단위체가 또 모이면 중합체. 근데 우리는 여러 중합체들 중에서도 탄단지 이런 애들을 배우는 거죠. 주로 탄소화물에 해당하는. 오케이? 이해되죠? 그래서 단위체 꼭 암기해 주셔야 되고 단백질의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라면 핵산의 기본 단위체 이름은 아시죠? 뉴클레오타이드. 그 다음 탄수화물은 여기 기본 단위체 단당류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포도당으로 많이 나와요. 단당류가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보통 포도당이 기본 단위체다 이렇게 표현 많이 합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지질은 단위체를 제가 써드리기는 하겠지만 얘는 단위체가 뭐냐고 잘 묻진 않아요. 지질의 단위체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죠.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의 단위체는 잘 물어보진 않아요. 탄수화물, 핵산, 그 다음에 단백질 정도까지는 단위체를 외워주셔야 되고 얘네 뭐 무슨 역할을 하는지 어디에 들어있는지는 다 아실 거고 이 중에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애는 딱 셋밖에 없는 거 알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이 에너지 낼 수 있는 세 놈만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3대 영양소 혹은 주영양소라고 하죠. 그래서 지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에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를 3대 영양소 혹은 주영양소라고 부릅니다. 그럼 3대 영양소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 말고 또 공통적으로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얘네가 에너지 공급하는 거 말고 또 우리 몸에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예요. 얘네 우리 몸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탄단지 중에 단백질과 지질은 사실 잘 자세하게 안 물어보니까 탄수화물은 못하는데 단백질만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기억해요? 단백질은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라서 우리 몸에서 뭘 한다? 여러 가지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몸의 기능을 조절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탄수화물한테는 이 표현 안 써요. 얘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는 표현 안 써요. 왜? 탄수화물은 에너지 내고 우리 몸을 구성은 할 수 있지만 이런 기능 조절은 못해요. 이거는 단백질에 주로 쓰는 표현이고 요 생리 기능 조절은 지질에도 쓰기는 해요. 왜냐면 호르몬 중에 지질로 이루어진 호르몬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질에도 쓰는 표현이긴 한데 주로 단백질에 많이 쓰고 그 다음 항체의 주성분이기 때문에 그죠? 면역 기능에 관여한다. 면역 작용에 관여한다는 표현을 쓰죠. 이거는 정말 단백질한테만 쓰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얘네 말고 우리 몸을 이루는 무기물. 물 말고 또 뭐 있어요? 무기물에? 탄수화물 아닌 것들. 물, 무기염류라고 들어봤어요? 여기는 이제 탄소화합물들이지만 탄소화합물이 아닌 걸 우리가 비탄소화합물이라 하거든요. 다른 말로는 무기물인데 우리 몸을 이루는 무기물들 중에 이제 물, 이게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무기염류 혹은 무기질이라고도 불러요. 무기염류, 무기질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이 바이타민, 비타민이죠. 근데 얘네들 물은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일단 우리 몸을 구성하죠. 70%가 물 아닙니까? 그 외에 물이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얼레리? 피의 주성분이 문이잖아요. 피가 뭔 역할을 해? 피가 우리 몸을 돌면서 뭐합니까? 물질 운반. 산소 운반이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산소는 정확히 누가 운반해요? 물이 하는 게 아니라 적혈구가 해요. 그래서 산소 뺀 나머지 사실은 영양소, 이산화탄소, 노폐물을 물이 운반하는 건데 그냥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 물질 운반 정도로 해둡시다.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요. 물질을 운반하고요. 그리고 물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화학 반응의 매개체가 된다는 표현을 써요. 화학 반응 촉진 혹은 화학 반응의 매개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의 대부분의 물질은 물에 녹아있는 상태로 존재하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그러다 보니 물에 녹아있는 상태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주성분이 물이다 보니까 물에 녹아있는 형태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의 매개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 또 하나 물만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 있어요. 체온 조절. 땀 흘려갖고 체온 유지하잖아요. 이 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무기염류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무기염류에 어떤 거 있어요? 아는 거 얘기해봐요. 무기염류 예시. 칼슘. 뼈에 든 거. 그 다음에 뭐 아이오딘, 나트륨 이제 이런 것들이 무기염류예요. 이런 이제 원소들에 해당하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데 주로 뼈나 아니면 이빨 있죠? 네, 이런 데를 주로 구성하고 얘네들도 여러 가지 생리 기능 조절도 하고요. 얘는 좀 특이해요. 바이타민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 조절을 하는데 얘는 유일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애들 중 유일하게 우리 몸을 구성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바이타민은 내 몸 안에 없어요. 하루 중에 필요한 바이타민이 요만큼 있어요. 내가 이만큼 먹잖아요? 그럼 요만큼 쓰고 나머지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의 탄단지 이런 애들은 먹고 남으면 몸에 저장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우리 몸을 구성 안 해서 그냥 갖다 버려요. 남으면.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몸을 구성하지 않는 비탄소 화합물에 해당합니다. 됐죠?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아마 요 파트는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거고 단백질, 핵산, 그 다음에 반도체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